안녕하세요, 레알매니아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엠다살가도 레알매니아 운영자고요. 어, 레알매니아에서 레알 마드리드 함께 오래 응원하신 분들은 슬슬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시즌 한번 돌아보고, 또 최근에 오랫동안 감독을 했던 안첼로티 감독이 떠나고 사비 알론소 새로운 감독이 부임했는데, 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 도와주실 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레알매니아 스태프이신 토티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토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뉴스 올리는 유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맹활약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절 도와주실 분은 레알매니아의 좋은 글들을 많이 써주시는 분이죠. 네, 온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요. 네, 단상을 좋아하시는 분이죠. 네, 마요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까지 포함해서 총 4분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최근에 끝난 대회가 클럽 월드컵인데 클럽 월드컵 새로운 감독과 함께 끝낼 만큼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겠죠. 우리 준결승에서 파리 생제르맹한테 속절없이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그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파리전 대패는 기본적으로는 팀 완성도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초반에 두 골을 좀 너무 쉽게 실점한 게 이제 센터백들이 크게 실수를 해서 실점을 한 거지만 그게 아니었어도 게임 내용적으로 굉장히 고전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 원인을 조금 들어가 보면 이제 후방에서 굉장히 양질의 볼줄기를 공급을 해주던 하이선이 빠졌고 또 중원의 힘이 이번 경기처럼 약간 밀리는 경기에서 한 번의 롱볼로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아놀드도 없었고 아놀드가 없으니까 이제 중원에서 힘싸움을 주도해줄 수 있는 발베르데가 풀백으로 내려갔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후방 짜임새가 굉장히 부족해졌고 짜임새가 부족하니까 밀리는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양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던 선수들이 이제 수비 가담을 굉장히 부실하게 하다 보니까 라인이 계속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이제 경기 도중에 보면은 거의 포메이션이 3-7로 형성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게임을 많이 힘들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도 일단 공격진의 압박이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승전 첼시가 압승을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는 그래도 공격진들이 그 병장 축구라고 하죠. 너무 그렇게 설렁설렁 뛰기보다는 최대한 압박해주고 상대 어떻게든 실수를 유발하고 그게 바탕이 돼야지 수비수들도 좀 부담이 덜하고 그래야 좀 수비수들도 힘을 내주고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불거진 게 우리 센터백 초반에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센터백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이어님 파리 생제르맹전 평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클럽 월드컵에 임하는 자세도 보드진들의 의욕에 비해 좀 뭐랄까 불투명한 느낌? 그래서인지 이 구단이 얼마나 의욕했는지와는 별개로 파리 생제르맹전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저는 알론소에게 조금 아쉬웠던 거는 하이선은 징계였고 아놀드도 급작스러운 부상이 있었지만 왜 하던 포메이션과 역할을 들고 나오지 않았는지 그게 좀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곤살로가 득점왕으로 기능하고 있었는데 그 기세를 신뢰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전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음바페를 아무리 이름값이 있다지만 굳이 선발로 할 이유가 있었나.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아놀드 부상으로 이제 발베를 우풀백으로 쓴 건데 그 전에 왜 우풀백을 왜 아무도 실험을 안 했었나.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중앙 미드필더도 이미 다 판단을 내려버렸던 건가? 뭐 이 정도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초반에 나왔던 센터백들의 실책이 주요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이제 알론소의 선수 기용이나 그런 선택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예, 뭐 하던 거랑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 전에 이제 약간 3백 그런 352 이런 느낌으로 나왔었는데 532, 352. 근데 이제 갑자기 왜 잘하던 거 버리고 이렇게 나왔는지 그게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현재 그 원플랜을 계속 있었으면 그 원플랜으로 현재 최강자에게 도전해보는 게 오히려 지금 구단의 전력을 파악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나 선수들의 적응도랑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알론소가 했던 배경에는 하이선과 아놀드가 부득이하게 결장했기 때문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엑조디아성으로 가게 되잖아요. 선수들한테 의존하는. 그럼 그 선수들이 없을 때는 전술을 변화시켜야 되는가. 원래 자기의 원플랜 전술이 있으면 자기 전술에 선수들을 적응시켜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워낙 시간이 짧았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 짧은 시간인 만큼 하던 걸 계속 밀고 갔어야지 왜 안 하던 것을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비 알론소 신임 감독의 전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수비수가 3명이기도 하고 4명이기도 하고 공격진에 곤살로라는 유스팀 선수를 기용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팀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온태님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회에서 포메이션을 4-3-3도 썼었고 4-2-3-1 비슷한 형태도 썼었고 3-5-2도 썼었고 뭐 다양한 형태의 포메이션을 사용을 했지만 기본 이제 골자는 후방에서의 3-2 구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수비진에 3명을 남기고 그 위에 더블 볼란치를 두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상대팀의 포메이션이나 아니면은 기용하는 선수들의 개개인 특성에 따라서 디테일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운영을 가져갔다고 봤는데 이제 압박 페이즈에서는 최전방 공격수가 이제 상대 골키퍼나 상대 수비진을 한쪽 방향으로 유도를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1대1로 마크를 들어가면서 상대 공격 방향을 제어하거나 롱볼을 유도를 했었고 또 전환 시의 반응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전환이 일어났을 때 반응 속도 그리고 포지셔닝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게임 운영을 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또 생각보다 괜찮았던 게 이제 상대가 공을 가지고 공격을 진행할 때 로우 블록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 집중력이나 그런 전술적인 대응이 추아메니를 뭐 수비진으로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 반칸 올린다거나 뭐 중앙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집중적으로 마크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추아메니를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로우 블록에서 생각보다 끈끈한 수비를 가져간다는 게 좀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추아메니를 활용해서 단순히 그냥 버스 2대를 세운다 이런 느낌보다는 추아메니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영리하게 대처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보통 감독을 쉽게 이제 매니저형 혹은 코칭형으로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팀에 코칭형 감독이 온 게 아닌가. 소위 말하는 현대 축구의 큰 물줄기 압박이랑 이제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격할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포켓 공간에 선수들을 전진해서 배치시키는 게 일단 안첼로티랑 확실히 차별되는 점이고 뭐 전방 압박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개선하려고 하고 개선되는 점도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제 압박이 일사불란하게 행해지지 않아서 이제 1선과 2선 사이가 벌어진다든지 혹은 2선이랑 3선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는 경우가 아직은 잦고 파리전에서 이건 확실히 파해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 아직 잘 모르겠는 건 이제 빌드업 쪽. 그러니까 후위선이 없어지니까 후방 쪽에서의 압박 대처 능력이나 빌드업에서의 조직력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던데 그러면 선수에게 의존하는 스타일이라는 생각을 이제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조금 더 빌드업 쪽은 좀 더 이제 다듬어 봐야 되지 않나,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적인 가장 포인트가 이제 추아메니를 센터백 아래 사이 블록에 놓고 쓰는 라볼피아나 형태의 기용이었는데 그 부분은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의 좀 전술적인 청사진 그런 걸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볼피아나 자체는 그러니까 라볼피아나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그냥 저는 백스리였다고 보는데 백스리 형태를 가져간 거는 그게 플랜 A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갖고 온 선수단의 특성에 맞춘 배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프란 가르시아가 스쿼드 내 유일한 레프트백 자원이다 보니까 이제 프란 가르시아를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터치라인에 최대한 붙여서 그 레인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끔 활용을 해야 하는데 첫 경기 아릴랄전 같은 경우 보면은 알론소가 전반전에는 백스리의 스토퍼 느낌으로 왼쪽 스토퍼 느낌으로 프란을 썼었는데 굉장히 고전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후반전에 바로 배치를 바꾸고 그 이후로 계속 터치라인에 붙여서 그 레인만 왔다 갔다 하게 이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3위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추아메니를 센터백 가운데에 내려서 쓰는 배치를 썼었다고 생각을 하고 안첼로티 밑에서 추아메니가 센터백을 꽤 오랜 시간 봐왔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센터백과 미드필더 그 호환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다고 보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쓸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이제 카레라스가 왔으니까 카레라스의 활용법을 보고 좀 더 판단해야겠지만 그게 아마 플랜 A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 이번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 알론소가 활용했던 3백 기용은 이제 그걸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클럽 월드컵에 가지고 있는 선수 구성에서 최적인 조합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모르죠. 또 갔을 때 그게 이제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플랜 A가 이제 추아메니를 센터백으로 기용하는 게 플랜 A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요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그냥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최선이 그 3백 형태였다고 생각을 하고 추아메니를 계속 뒤쪽에 둘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3명의 미드필더를 되게 플랫하게 후방에 내려서 빌드업에도 참여하게 하고 전진시켜서 이제 공격하는 용도로도 쓰고 그 3명을 발베르데, 길레르, 벨링엄을 그렇게 썼는데 길레르가 이건 길레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기용 여부인데 볼을 다루는 기량 자체는 되게 좋은데 그리고 킥력도 엄청 좋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이 친구가 경험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욕심일 수도 있는데 볼을 이제 순환시키는 쪽으로는 그러니까 재능은 있는데 본인이 그런 것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니 크로스 같은 경우를 굳이 예를 들자면은 이제 볼을 순환시켜주는 친구는 어느 정도 자기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후방에서 볼을 순환시키려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적으로 나가고 싶어도 전국을 내다보면서 좀 뭐랄까 굳은 일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볼을 전환시키고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는 쪽 정도로 이제 제한을 시켜줘야 되는데 왜냐면 다른 쪽으로는 크로스의 경우 모드리치라는 선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귤레르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 보다 공격적이라 가지고 아직 뭐 조율이라든지 패스를 전환하는 쪽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 방향도 그렇고 판단도 그렇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였는데 오히려 공격적으로는 되게 더 재능이 있다. 침투하는 것도 좋고 오프 더 볼 무브도 되게 좋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클럽 월드컵 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알론소가 보여준 또 특징 중 하나가 우리 공격형 미드필더로 영입했던 아르다 길레르를 중원 미드필더 중원의 연결고리로서 어떻게든 한번 활용해보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뭐 좋은 점도 있었지만 마이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빌드업형 미드필더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것도 좀 의문이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온텐님께서는 이 아르다 길레르의 중원 기용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제 안첼로티 체제에서는 귤러가 측면에 많이 기용이 됐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측면에 그렇게 어울리는 자원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서 중앙 기용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중앙에는 이제 벨링엄이 있고 또 뭐 안첼로티의 시스템 자체가 중앙 접근을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다 보니까 중앙에서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봤는데 아예 3선으로 내려 쓰는 거는 저는 아직 어린 나이니까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유형이 지금 이제 귤러가 3선에서 보여주는 그런 유형이 지금 팀에는 사실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유형이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꾸준히 기용해보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험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알론소의 이런 클럽 월드컵 운영 통해서 또 옴태님의 평을 한번 쭉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철학이 뚜렷한 감독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그 본인의 철학을 팀에 이제 투영하기 위해서 좀 경직된 방법론에 매몰이 돼서 전술적이나 팀 운영상의 유연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알론소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본인의 철학이 꽤 뚜렷한 편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본인의 시스템이 잘 안 먹힌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번엔 쿨링 브레이크나 아니면 하프타임에 이제 바로바로 수정사항을 반영을 하고 그걸로 성과를 보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와서 저는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유벤투스전 같은 경우에
이제 유벤투스가 3-4-2 형태의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3-5-2에 가까운 대형을 들고 나왔는데 이제 후방 백스리랑 상대 콜로무아니 원톱이 맞닥뜨리는 형태가 되고 그 밑에 이제 일디즈랑 콘세이상이 좀 더 아랫선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황이 나와서 좀 고전하는 양상이 나오니까 후반전에 바로 추아메니를 끌어올려서 백포로 전환을 하고 추아메니를 일디즈가 주로 활동하던 그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갖다 놓으면서 수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변환을 가져와서 경기력을 확 끌어올렸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꽤 인상 깊게 봤었고 뭐 8강전 도르트문트전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가 백파이브로 내려앉으니까 후방 구조를 3-2가 아니라 뭐 2-2나 3-1로 가져가면서 전방에 5명의 수비수가 있으니까 6레인을 형성을 해서 이제 수적 우위를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상대를 더 움츠리게 만들고 이제 골들도 2골 다 보면은 수비 틈 사이로 선수들을 다수 침투를 시켜서 수비의 시선을 확 끌어내고 거기서 나온 빈 공간을 이제 공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도 2번이나 보여줬고 또 제가 예시를 이제 2가지를 갖고 왔지만 다른 경기들에서도 추아멘이나 뭐 발베르데를 활용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대형을 바꾸고 거기서 이득을 보는 그런 장면들이 좀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지금 임기응변이랑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사실 아까 서두에 마요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긴 한데 선수 기용이나 뭐 용병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좀 스쿼드가 좀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부상 선수도 많았고 이제 대회 와서 은바페가 갑자기 쓰러진 것도 그렇고 풀백에 프란 그리고 아놀드 2명만 가지고 이제 스쿼드에 들어온 것도 그렇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뭐 호드리고 정도를 빼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제한된 스쿼드임에도 팀의 자기 칼날을 좀 빠르게 입혔고 그걸로 어느 정도 성과도 받고 선수 파악도 좀 빠르게 끝낸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요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알론소가 좀 의욕적으로 경기 중에 변화도 많이 주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안첼로티 때보다는 역동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하는 편이고 기대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건 그냥 느낌인데 약간 펩과 느낌이 있어요. 약간 플랜에서 배제되면 좀 안 쓰는 쪽이지 않을까. 자기 명확한 전술적 그런 지향점이 있는 만큼 자기의 그 전술적 지향에 안 맞는 선수는 안 쓸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 이제 이건 뭐 아마 사람들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이제 라센쇼가 이제 실수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 근데 얘가 그러니까 선수에게는 이제 선수에게 맞는 이제 지도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선수한테 똑같이 뭐 엄격하게 할 것도 아니고 뭐 똑같이 우쭈쭈 할 것도 아닌데 이제 라스틴쇼가 이제 실수를 처음 저질렀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내친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상 때문이었다고도 하는데 실수했으니까 빼고 이제 그동안 기용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기용하고 그게 이제 약간 뭐 계속 주눅들게 만들었다 그래야 되나? 좀 이제 경험이 좀 적은 선수인데 계속 주눅들게 만들었다 그래야 되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스를 좀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아쉽지 않았나. 실수를 했어도 이제,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쪽이 이 친구한테는 좀 더 어울리는 방식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뭐 그런 실수는 앞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이 어울린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동료가 되는 선수도 있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칭찬해주는 쪽이 더 맞는 선수도 있는데 선수에 맞게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요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팀의 전술적 변화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휙휙 좀 역동적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안첼로티를 경험해본 레알 마드리드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점이었다. 그리고 반면에 호드리고나 라울 아센시오 이런 선수들에게 차가웠다는 점은 이 선수들을 오랫동안 봐온 팬 입장에서는 유스 선수들을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던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좋았던 점은 뭐 아까 대충 얘기한 것 같고요. 좀 아쉽다기보다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파리전에서 은바페나 비니시우스가 좀 다소 나이브하게 경기에 임하는 부분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호드리고 관련 이제 잡음에 관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뭔가 보이지 않는 기싸움 같은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을 조금 했거든요. 이게 내부 통제가 좀 제대로 되는 게 맞는가 싶은 이제 다른 곤살로나 뭐 벨링엄 같은 선수들이 진짜 파이팅 넘치게 뛰어다니고 막 태클도 막 격렬하게 하고
몸싸움도 격렬하게 해주고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몸을 사리고 압박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런 부분들 그 파리전에서 벨링엄이 한번 본인이 직접 내려와서 역습 차단하고 전방에 소리 지르는 모습이 한번 잡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독이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그러는 거 보면은 물론 이게 그게 알론소와 선수들 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이제 구단도 연결이 돼 있고 그런 문제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이제 머리 굵은 선수들을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조금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저는 이번 클럽 월드컵을 통해서 좋았던 점은 개인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는 점이 있는데 클럽 월드컵이 그전까지만 해도 이 대회 자체가 이벤트성으로 여겨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확대 개편이 되면서 단순하게 그냥 시험의 장으로만 여기기에는 판돈이 너무 크고 그래서 알론소가 부임하기 전에는 솔라리가 이제 임시 대행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알론소가 와서 저는 4강 정도면은 상당히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도 충분히 챙겼고 특히 이제 안첼로티의 한 4년을 겪으면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갈증했던 전술적으로 좀 짜임새 있는 팀을 보고 싶어 했던 그런 좀 갈증을 앞으로 좀 해소해 줄 만한 역량을 가진 감독이 이번에 왔다라는 그런 좀 희망을 많이 보여준 클럽 월드컵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점이 좋았고요. 아쉬웠던 점은 이거는 그냥 사실 좀 신기루에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조별리그의 좀 쉬운 경기 정도에는 데려온 뉴페이스들, 유스들이라든가 또 임대에 갔다 돌아온 선수들을 좀 폭넓게 기용을 해서 그 안에서 좀 옥석 가리기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좀 남습니다. 역시 유스 선수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유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셨나 보네요. 클럽 월드컵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이제 확실히 시대가 변하는구나랑 아직도 안첼로티의 관성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고 그게 생각보다 오래 가겠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선수들도 그렇고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안첼로티가 저 팀을 배려놨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제 안첼로티가 독을 풀었다가 되는데 안첼로티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감독은 이제 성과로서 말을 하는 거니까 두 번의 더블 그것도 챔스를 포함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알론소가 절대 그런 성과를 거둘 거라고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선수들을 제대로 알맞게 키우지 못했다. 그리고 선수들을 성장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되게 전술적으로 굉장히 이 팀이 시대에 많이 뒤떨어져 있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따라잡는데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저 이 팀이 안 되는 경기 보여줬을 때 그 경기력을 보면은 멀었구나 좀 뒤쳐졌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럽 월드컵에 대한 리뷰를 끝마쳤고요. 이어서 이적 시장 영입된 신입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신입생들이 꽤나 영입이 됐어요. 돈을 잘 안 쓰는 팀이다 했는데 돈을 꽤 풀었습니다. 먼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라이트백을 영입을 했고 그리고 디나일선이나 마스탄 투오노 그리고 얼마 전에 공식 발표가 된 카레라스 이렇게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입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온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몇몇 선수는 클럽 월드컵에서 실제로 경기를 뛰기도 했었는데요. 뭐 순서대로 얘기하면 아놀드는 이제 워낙 많이 알려진 선수잖아요. 그래서 뭐 선수 특징에 대해서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느낀 건 핏이 100%인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클럽 월드컵 기간 동안. 근데 그럼에도 킥이라는 본인 장점은 좀 확실하게 몇 경기에서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본인한테 많이 지적되는 그런 수비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도 본인이 자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대회 기간 동안에 핏이나 또 대회 좀 막판으로 갈수록 체력적으로 좀 한계를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버거워하지 않았나. 뭐 프리시즌이 짧겠지만 준비 잘해서 시즌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이성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많이들 그런 말씀 하시는데 크로스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던데 저도 그런 평가에 동의를 하고요. 센터백으로 돌아온 크로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볼 전개 같은 부분은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좀 차치하고 수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비교군을 라모스나 후멜스로 많이 잡았었는데 이런 선수들이 이제 예측에 기반한 수비를 많이 하는 편인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라모스나 후멜스에 비해서 예측에 기반한 수비를 하면서도 리스크를 거의 안 만들면서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 라모스나 후멜스에 비해서 신체 능력이 가장 솔직히 말해서 가장 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리스크를 거의 안 만들어요. 진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친구고
마스탄투노나 카레라스는 사실 제가 많이 본 게 아니라서 뭐 평을 길게 하긴 좀 어렵겠지만 이제 마스탄투노 같은 경우에는 팀에 이미 비슷한 유형들이 있잖아요. 브라임 디아스라든가 아르다 길러라든가 이제 그런 유형들에 비해서 조금 기대를 했던 게 측면 플레이가 조금 가능한 선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이번 클럽 월드컵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하고 그냥 잠깐 봤는데 그런 유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그 앞서 영입된 두 선수랑 뭔가 차별점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체격이 다부지다 보니까 체격이 다부지고 또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는 선수라는 느낌을 받아서 아마 전환 상황에 있어서는 그 둘보다는 조금 강점을 가져갈 것 같긴 한데 조금 바라는 게 있다면 개인 단위의 전진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카레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스탄투노보다는 조금 영상 자료가 많아서 조금 봤었는데 그 영상을 몇 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출력이 떨어지는 베일 발재간은 충분히 좋은 것 같은데 몸이 체구가 좀 크다 보니까 좀 두탁한 면이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근데 선수 자체는 되게 영리한 것 같아요. 영리하고 재간도 있고 터치라인 플레이도 그럭저럭 잘 수행할 수 있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는 플레이도 수행이 가능하고 근데 뭐 아마 기용을 한다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까 말했던 3위 구조에서 3의 왼쪽을 담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수비하는 것도 보면은 조금 이제 아무래도 둔탁한 몸놀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도 약간 예측에 기반한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데 하이선이랑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 친구는 확실히 좀 리스크가 있다. 그런 예측에 실패했을 때 리스크를 동반하는 수비를 좀 하는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연님은 예. 일단 아놀드는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듯이 강점과 약점이 검증된 선수고 약점은 오히려 우리 팀에서 가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놀드의 강점, 즉 패스나 크로스 능력이 더 발휘가 되려면 서로를 더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놀드도 우리 팀 선수들의 특징을 더 잘 알아야 되고 우리 팀 선수들도 아놀드가 이때쯤 패스를 내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뭐 팀에 크게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선수가 아놀드고 하위선은 저는 솔직히 이번에 구단의 행보가 약간 패닉바이 아니냐고 했었는데 하위선은 온 EPL 구단들이 달려든 이유가 있다. 확실히 후방에 있는데 이렇게 볼을 여유롭고 침착하게 풀어내는 친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잘 영입한 선수라고 보는데 살짝 그러니까 미심쩍다고 그러니까 굳이 태클 거는 거는 이제 강력하게 공격해 오는 팀을 상대로 얘가 흔들리지 않고 수비를 할 수 있는지가 아직은 판단이 안 됐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스탄투오노는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가고 굳이 얘를 데려왔어야 하는 분들도 이해가 가는 그런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제 이 팀에 와서 적응하는 걸 봐야 되지 않나. 그냥 딱 하나 바라는 거 이제 이아라멘디 증후군 이런 거만 안 걸리면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구석이 있지 않나 싶고 카레라스 역시 마찬가지 비슷하게 봐요. 마스탄토노나 이아라멘디 증후군 같은 거 안 걸리고 자기 실력을 평가받은 만큼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의 우리 왼쪽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위성 같은 경우는 그런 빌드업적인 강점이 있는 거에 반해서 조금 발이 느리다라는 좀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이 플레이를 하던데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좀 많이 하던 편이었는데, 속도가 그렇게까지 느린 것 같진 않고, 이제 제가 걱정을 했던 거는 사이드 커버를 나가거나 아주 민첩한 드리블러를 만났을 때, 이제 동작 전환 속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체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클럽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제가 한 번도 뚫리는 걸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런 스텝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 맞추는 편이고 발 뻗는 타이밍이나 뭐 다리가 워낙 기니까 그런 걸로 공만 툭툭 건드리는 수비도 잘하고 그런 부분에서 크게 리스크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고평가를 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하에서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수비를 영리하게 하는 타입이라 생각보다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카레라스가 온다면은 좀 더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클럽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팀, 챔피언스 리그나 뭐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팀들, 많은 팀들이 백포를 쓰되 약간 언밸런스하게 한쪽이 공격에 나가면은 다른 한쪽이 조금 더 수비 쪽으로 내려오는
그렇게 해서 후방에 수비 3명을 맞추는 이런 연수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카레라스가 그런 수비진의 그런 뭐라고 해야지 언밸런스? 그러니까 수비진 3명을 맞추는 그런 전술에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하이선의 수비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프란 가르시아를 둘 때 비해. 그래서 카레라스가 이 팀에서 적응한다면은 하이선이 그런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즌 뚜껑을 열어봐야 옥석을 가리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클럽 월드컵 때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여준 선수들도 몇 명 있고 뭐 기회조차 못 받은 선수도 있겠지만 뭐 시즌이 시작되면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얘기할 게 영입 희망 포지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 직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그 하위선 말고는 이런 빅클럽에서 주전으로 활약할 만한 선수가 지금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센터백 한 명 영입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원 빌드업을 길레르 혼자 맡기기에는 약간 느낌이 이상하니까 이런 빌드업 되는 미드필더 한 명 영입했으면 좋겠는데, 온태님께서는 어떤 선수가 영입되길 바라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은 이제 영입의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는 이제 선 방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스쿼드에 물론 뭐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는 끝났다지만 여전히 스쿼드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거의 꽉 차 있는 수준이라서 뭔가 추가적인 영입을 하려면은 일단 뭐 방출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나가는 게 거의 확정적인 선수들이 몇 명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가드님이 말씀하셨던 센터백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시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예 잉여로 취급이 되는 맨디나 알라바 같은 선수들을 제외를 하더라도 이미 센터백이 4명이 있거든요. 하이선, 밀리탕, 위디거, 아센시오, 이렇게 4명이 있다 보니까 이 4명 중에 한 명이 추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센터백 영입이 뭐 코나테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면은 좋겠지만 리버풀이 요구하는 이정료랑 마드리드가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정료의 괴리도 그렇고 지금 마드리드 내부 상황도 그렇고 영입을 뭐 하면 좋고 아님 말고 정도의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센터백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또 미드필더인데, 이제 뭐 알론소가 부임하자마자 구단에 요구를 했다는 선수가 이제 수비맨디인데, 수비맨디는 아스날로 떠났고 지금 뭐 미드필더 얘기 나오는 거 보면 6번은 로드리 아니면 살 의향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 생각에는 6번 자원은 씨가 말랐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수비맨디도 가버렸고 그러면은 이제 영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6번은 로드리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6번은 씨가 말랐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차선으로 생각해 볼 만한 타입이 지금 스쿼드에 사실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하위선이 있고, 그리고 뭐 발베르데나 추아메니도 패스 자체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그리고 롱패스를 생각을 하면 아놀드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금 부족한 유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성기의 모드리치가 그러했듯이 이제 중앙에서 볼을 간수를 하고 팀의 리듬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을 좀 노려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길러나 카마빙가가 그런 부분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알론소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 중앙에서 이거는 조금 호드리고 거치랑 좀 연관이 된 얘기지만, 호드리고가 나가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발베르데가 오른쪽 측면으로 기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앙에서 발베르데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제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영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중앙 미드필더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구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미드필더 쪽에 좀 보강이 필요하다고 원태님은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약한 부분이 좀 그렇기는 하죠. 이게 제가 예전부터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스쿼드에 사실 제대로 된 6번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6번이 뭐냐면, 수비라인 앞에서 수비수들이 받는 압박을 덜어준과 동시에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앞쪽으로 한 칸 앞이든 뭐, 그러니까 앞쪽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유형을 제가 6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타입이 지금 팀에 없어요. 크로스가 나간 이후로 그런 타입이 팀에 없고, 안첼로티가 지난 시즌에 실패를 하는데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크로스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는 부분이 뭐 패스가 없다 뭐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에서 공을 빠르게 받아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아예 없었다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뭐 가장 쉽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선수 보강이니까, 이게 수비맨디 링크가 나왔던 것도 그런 차원에서 유럽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수비맨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비맨디 영입설이 나왔던 거라고 생각하고, 알론소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수비맨디 영입을 요청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비맨디는 아스날로 떠나버렸고. 그럼 온천님께서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미드필더 상은 어떤 스타일의 미드필더를 원하시는 건지. 제 생각에는 이제 수비맨디가 떠나기 전에 잡는 게 베스트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시장에 있는 6번은 없어요. 지금 마드리드가 영입할 만한 수준에 있는 6번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알론소가 하이선이나 귓러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메워내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클럽 월드컵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전술과 그리고 후방 선수들의 퀄리티로 메꿔낼 수 있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볼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유형, 모드리치가 생각나는 유형, 그런 타입을 영입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타입조차도 사실은 시장에서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비싼 값을 지불해야겠지만은, 지금 스쿼드에서 퀄리티를 확 향상시킬 수 있는 영입은 그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마요님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좀 이 자리를 추가적으로 보강했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이 선수 좀 데려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포지션별로 한번 지금 뭐가 문제인가 봤는데, 사실 크루트와도 약간 잔부상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언젠가 중요 경기 못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당장은 문제될 포지션은 아닌 것 같고, 센터백은 지금 수비진들이 다 폭탄을 하나씩 안고 있고 못 믿어온 것도 이해가 가는데, 알라바랑 맨디를 제외하면은 다들 그래도 코인이 하나씩은 남아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한 시즌 지켜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아예 여유가 있다면은 뭐 하토나 루케바 이렇게 링크되었었던 친구들 데려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단이 지금 이제 그런 걸 고려하는 것 같진 않고, 문제는 미드필더인데 이제 모드리치가 이탈했잖아요. 그 세바요스는 사실상 전력 외로 보는 것 같고, 그럼 이제 벨링엄, 발베르데, 카마빈가, 추아메니, 퀼렛 이 5명으로 시즌을 날 수는 없다. 일단 숫자 자체가 일단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원태님 말씀하신 거에 붙이자면은, 근데 저런 류의 6번이 그 눈에 잘 안 띄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잘해도 눈에 잘 안 띈다고. 맞죠? 네. 그래서 이게 당장 찾기도 힘들고, 소위 그렇게 이제 이름 나오는 친구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슈틸러? 아담 아튼? 뭐 이런 애들인데, 뭐 그냥 짧은 영상 봤을 때 아담 아튼 쪽이 전 좀 더 마음에 들긴 했는데, 뭐 구단이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뛰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아예 확 튀지 않는 이상. 그러고 나서 생각나는 선수가 토날리? 뭐 이런 애들?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더 생각을 굴려보면 결국 저도 로드리랑 대웅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또 하나 생각난 게 이제 9번 쪽인데, 곤살로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당장에 불을 끈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미드필더 영입 관련해서는 앞서서도 기사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제 사비 알론소는 중원에 6번 성향의 미드필더를 원한다 그런 입장이고, 반면에 이제 구단은 팀에 이제 지금 미드필더가 자원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서 좀 미드필더 영입에 계속 그 난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건 혹시 좀 이유가 어떤 데 있다고 좀 보시나요? 저는 종종 말하지만 구단 운영진들이 다 이제 추가할못이기 때문에, 그냥 페레즈는 늙은 할배고 호황산도 그 게임 회사 있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드필더 이렇게 이름값 있는 애들 대여섯 명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 구단 운영진들이 그러니까 축구 내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 6번 후방 풀매도 이제 유형을 여러 개로 분류를 해야 되지만, 이 팀에서 부족한 게 이제 후방에서 왕성하게 움직이면서 볼을 적절하고 영리하게 연결해주는 유형인데,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 이게 되게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럼 이제 그 위에 추가물들이 눈에 안 띄는 애들한테는 돈을 잘 투자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영입이 되게 꺼려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추갈못들의 탁상공론이다. 예.
아니, 이거 사실 이 6번 얘기를 크로스 나갔을 때부터 안첼로티도 그렇고 알론소도 축구에 진짜 어떻게 획을 그은 감독들이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운동장에서 볼도 제대로 못 차본 사람들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온태님은 어떤 것 같나요? 뭐 이유를 찾으라면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예전에 뭐 마켈레 보고도 패스 못한다고 내쫓았던 사람이잖아요. 페레스는 아무래도 뭐 추가할못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밖에 그거 말고는 딱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들이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선수의 그런 막 몇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내기는 싫다. 뭐 그런 거 아니고서요. 시즌 망치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서야 뭐 그거 아니면은 미드필더 영입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거금을 쓸 생각이 없어 보인다. 로드리급이 아닌 이상.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결국에는 이 축구팀 운영을 정말 돈 벌려고 운영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면 돈을 쓰고 싶지 않다. 이런 의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비니시우스라는 브라질리언을 제치고 발롱도르 탄 로드리 정도가 아니면은 돈을 쓰고 영입하고 싶지 않다. 그냥 있는 애들로나 잘 써라. 세바이어스 써라.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지금 아직 현재 진행 중인데 호드리구의 거치에 관해서 좀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선수가 아무래도 클럽 월드컵에서도 알론소 감독이 좀 외면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적에 관한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호드리구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선수를 그냥 이대로 내보내도 좋은지 아니면 좀 더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요님은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구단이 이제 호드리구 보고는 이제 나가라는 신호를 줬는데 호드리구가 못 본 척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갈 곳을 찾아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그동안 이제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단적으로 그냥 결론만 말하자면은 나가라. 다른 곳에서 행복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원도 이제 보충할 수 있게 구단 재정도 좀 챙겨주고 너는 이제 네 살 길 찾아서 가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이 정도 마인드로 이 팀에 머무르는 것 자체도 솔직히 전 마음에 안 들고 이 구단의 공격진이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이제 세계 톱이라는 그런 자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실제건 아니건 말건 간에 내가 톱에 올라서겠다 아니면 내가 톱이다. 그러니까 내가 발롱도러다. 내가 최고라는 야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호드리구는 그런 깜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게 이제 포지션의 문제건 아니면 어떤 문제건 간에 그래서 그런 선수를 이 구단에 데리고 있는 것도 이 팀에게도 불행한 거고 본인에게도 불행하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단 입장에서도 얘가 돈이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확실히 도움이 되는 친구라 그리고 중복 포지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이쯤에서 한번 택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쯤 되면 그냥 이적을 하는 게 구단을 위해서나 선수를 위해서나 최선이다. 예. 온태님은 어떠신가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으면은 나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게 돌아가는 상황을 좀 쭉 지켜보면은 뭐 부임한 지 이제 뭐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알론소랑 벌써 뭐 트러블이 생겼다 이런 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뭔가 그 안첼로티 말년에 뭔가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뭔가의 일련의 사건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구단에게 안 좋은 부분으로 찍혀 있는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단이 알론소에게도 조금 얘 기용하지 마라라는 사인을 보냈고 알론소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익스큐즈를 하고 대회에서 좀 어느 정도 배제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남으면은 전술적으로 활용도가 꽤 쏠쏠한 친구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여전히 주전으로서의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 구단 내부에서 그렇게 찍힌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선수 본인도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뭐 나가는 게 서로에게 이제는 윈윈이지 않나 안타깝지만 저도 호드리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좀 안타깝지만 뭐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은 헤어질 때 잘 고르는 것도 저거잖아요. 좋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 호드리구 거치와 관련해서는 또 비니시우스 재계약이랑 엮여서 비니시우스가 지금 계속 경기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또 연봉에 대한 요구도 과하게 높고 이런 상황에서 비니시우스를 그냥 내보내고 호드리구가 자신 있고 잘하는 이제 왼쪽에 호드리구를 써서 좀 교체를 하면 어떠냐 그런 목소리도 좀 최근에 팬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쌀가루님 어떻게 보시나요? 비니시우스가 트러블 메이커 기질이 꽤 큰 선수라서 이 선수가 가져다 준 게 정말 많고 크지만 나가겠다? 그러면은 나간다 그러면은 솔직히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간다 그러면 가라 이렇게 답을 할 것 같고 만약에 호드리그가 그걸 노려서 지금 그 일명 존버를 타고 있다? 그러면은 뭐 호드리그가 그 수혜를 입을 수도 있죠. 같은 국적의 동료지만은 뭐 동 포지션 경쟁자가 나간다 싶으면은 뭐 수혜를 입을 수가 있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왼쪽 측면 말고는 어떻게 호드리그가 서긴 어려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오른쪽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온전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도르트문트전에는 아예 발베르데 약간 오른쪽을 커버시켜주는 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뭐 호드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진 않고 때문에 왼쪽이나 아니면은 최전방을 비벼야 되는데 최전방은 지금 알론소 감독이 파트릭 시크처럼 활용하려 했던 그 곤살로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맹활약한 가운데 왼쪽에 지금 뭐 비니시우스, 브라임 이런 선수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트러블메이커인 비니시우스가 만약에 나가겠다고 한다면 만약에 중동에서 정말 루머대로 그 중동에서 정말 엄청난 금액의 이적료와 함께 나가겠다고 한다면은 저는 말리지 않을 거고 그때면은 이제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호드리고 우리는 너가 남을 거라 기대했다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탠스가. 호드리구를 많이 애정하시는 마요님은 비니시우스가 만약에 나가고 그 자리를 호드리구가 물려받는 바라는 좀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전 그게 아예 다른 테이블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호드리는 찍혀가지고 설사 비니시우스가 나간다고 해도 정말 그 자리가 호드리구의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고 이게 테이블이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이렇게 강짜를 부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호드리구가 찍혀서 나간다고 하니까 더 그러는 걸 수도 있고 그럼 나까지 내보낼 거야 이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비니시우스가 또 저렇게 재계약 안 하고 있으니까 호드리구가 또 희망을 찾는 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이거 어떤 테이블이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니시우스가 설사 재계약을 안 하고 나간다고 해도 호드리구에게 그 턴이 올 것 같지는 않다. 구단이 한번 찍어버린 입장에서는 특별히 뭐 호드리구가 뭐 석고대죄하지 않는 이상 구단 쪽에다가 뭐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는 이상 그 자리를 호드리구에게 줄 것 같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도 어떻게 보면은 갈 곳을 찾기가 되게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비니시우스 재계약 문제는 확실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한데 갈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합의하지 않을까 봅니다. 어쨌든 그 사실상 지금 호드리구가 상황을 반전시켜서 좀 팀에서 다시 가능성을 모색하기는 이제는 어려워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거의 한 1, 2% 미만? 네, 남으면 진짜 말 그대로 호구다. 호구한데 진짜 호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공격진 얘기를 계속 쭉 해봤는데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 우리가 발견한 최대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곤살로가 이제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엔드릭과 이 선수가 좀 많이 거취가 연관이 지어지면서 엔드릭을 남기냐 곤살로를 남기냐 이거에 대해서 떡밥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갈피가 안 잡힌 상황이지만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가볍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태님은 곤살로와 엔드릭 만약에 둘 중 하나 태기를 한다면 누구를 남기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 루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보여준 거 생각하면 곤살로가 남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플레이 완성도에서 지금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쿼드에서의 활용성에 있어서 곤살로가 확실히 우위에 선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는 그러니까 엔드릭은 제 생각에는 아직 본인의 플레이 모델이 확립이 안 된 유망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보내서 출장 시간을 매긴다고 했을 때 그게 잘 될까 하는 의문이 조금은 들거든요. 그동안의 사례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헤이니에르 같은 케이스도 있었고 그 내보내서 키운다고 키웠는데 이제 잘 합류가 안 된 웨데고르 같은 케이스도 있고 지금 이 친구 엔드릭을 데려온 이정류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구급의 기대치를 갖고 있는 선수인데 이런 핵심 유망주를 남의 손에 맡겨서 키운다는 거를 구단이 별로 선호하지도 않고 그동안의 사례가 이제 그렇게 좋게 나온 사례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구단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클럽 월드컵에서의 활약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플레이의 스타일도 지금 공격진에 없는 유형이라서 곤살로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즌을 운영하는 데는 그런 차별성, 좀 이점 어드밴티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점이 많아서 곤살로가 엔드릭보다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구단이 이 부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태님이 임대 가서 잘 안 된 케이스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아직 어리고 구단이 좀 데리고 있으면서 좀 천천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키워보고 싶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워낙 투자한 비용이 크고 혹시라도 임대를 갔다가 그 팀에서 뭐 출장 시간을 좀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거나 좀 성장의 방향이 구단이 원했던 방향과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임대 보내는 걸 좀 꺼려하는 그게 아주 뭐 이해 못할 건 아니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두 분과 생각이 같습니다. 일단 곤살로가 더 유용하고 포텐의 천장 문제가 아니라 그냥 9번으로서의 움직임과 배움이 곤살로가 더 종합적이고 더 낫고 근데 나머지 이제 뭐 빠따라든지 피지컬로 보자면 엔드릭의 천장이 당연히 더 높겠죠. 그럼 뭐 이제 엔드릭의 경험치를 최대로 먹여서 성장시키려면은 음바페 뒤에 제한된 기회에서가 아니라 풀시즌을 풀로 뛰는 게 그 성장 곡선의 기울기도 아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임대차를 골라서 풀로 뛰게 해주는 좋은 팀 골라서 가는 게 낫다 생각을 하고 뭐 사비 알론소가 무슨 생각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사비 알론소가 뭐 특별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팀에 남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기껏 트렌트 영입해놓고는 또 땅딸막이 공격진을 쓴다? 이거는 뭐 정말 추갈못 하지만 정말 그건 구단이 생각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토트님한테 묻고 싶은 게 원래 곤살로가 윙어 출신이었죠. 네. 음, 이 유소년 팀에서 윙어 출신이었다가 카스티아에서 이제 알바로 로드리게스 이 선수랑 같이 호흡을 맞추고 지난 시즌에는 이제 라울 밑에서 아예 톱 역할로 뛴 선수인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윙어 출신으로 스트라이커가 된 곤살로랑 이 공격수인데 측면 기용 루머가 나오는 앤들이 좀 상황이 좀 반대가 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역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곤살로가 전술적인 면에서 이 알론소 감독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이 정말 크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군가 한 명 떠난다면 곤살로가 남았으면 좋겠고 엔드릭이 기회 얻을 수 있는 수는 뭐 하나 있죠. 뭐 호드리고 나가고 음바페 비니시우스 둘 중 하나가 측면으로 가고 한 명 나가고 엔드릭이 뭐 남아서 기회를 얻는다? 요즘 인터넷에 나오는 그 인터넷 루머처럼 호드리고 나가고 비니시우스 나가가지고 음바페가 왼쪽으로 가는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엔드릭 이 선수 플레이를 보면은 뭐 최전방에서 막 몸싸움으로 비비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선수가 어디 임대를 간다면은 상황이 좋지 않은 약간 중하위권, 하위권 이런 팀으로 임대를 간다는 소린데 그런 팀에서 그렇게 이용에 제약이 많은 이런 선수를 잘 쓸까요? 차라리 그냥 무식하게 수비수들이랑 몸싸움하고 머리로 공 따고 이런 선수를 원하지 헤타페만 봐도 답이 나오죠? 그런 선수 원하지 엔드릭 같은 타입의 선수가 임대 가서 뭐 어디서 비빌 수 있겠습니까? 얘는 어디 나가봤자 결국 뭐 브라질 리그나 가는 그 수준이 아닐까. 약간 압박 느슨해서 좀 플레이할 공간이 좀 있고 페널티 박스에서 살짝 나와가지고 거기서 빠따로 한두 골 넣어주는 그런 스타일로 크고 있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를 빅리그 어디서 받아주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 남아서 성장을 도모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약간 카스티아를 거치지 않은 게 약간 약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이렇게 이적 시장 그리고 현재 경합이 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나눠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게 2025, 2026 차기 시즌 전망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감독이 바뀌었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싶은데 안첼로티 감독과 알론소 감독 이 체제 차이가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 클럽 월드컵에서 그 차이를 약간 엿볼 수 있었죠. 옴튼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어, 안첼로티 볼과 알론소 볼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팀으로서 감독이 요구하는 팀 컬러를 팀으로서 이제 이행을 하려는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알론소가 추구하는 그 색깔이
지금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트렌드에도 잘 부합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팬으로서 보는 입장에서도 좀 더 재미가 있고 좀 더 속도감이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의 재미도 있거니와 조금 더 전술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관찰하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찰하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이언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전술적으로 보자면은 안첼로티는 아무래도 클래식하고 온더볼 위주의 공격, 선수 기량의 의존, 그리고 좀 공격과 수비가 분업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그에 비해서 알론소는 이제 수비도 공격도 뭔가 일체감 있게 연결돼서 하는 느낌이 있죠. 현대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이제 다시 우리가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팀 매니징 측면에서 보자면은 안첼로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 한 해를 어떻게 잘 버티냐, 어떻게 성과를 내냐, 선수들의 성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선수들의 기량을 최대한 뽑아먹는데 바쁘지 않았나. 그래서 알론소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음, 하루살이 같은 감독이었다. 토티님께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 기대를 하시는지요? 저는 그 두 감독 간의 차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그냥 알론소 감독이 최소한 선수 기용에 있어서는 안첼로티보다는 조금 더 상식적인 선수 기용을 할 거라고 생각되고 또 그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상식적인 기용이라는 거는 안첼로티 4년을 겪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포지션 적합성이나 실력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선수의 그 경험, 뭔가 숙련도 이런 거를 우선해서 땜빵식으로 기용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가장 답답했던 점이 그거였는데 그 알론소 체제에서는 포지션에 맞는 기용과 짬대우 이런 게 아니라 선수의 가능성과 잠재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좀 그런 상식적인 기용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또 그 부분이 앞으로 알론소가 보여줄 차이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식이 부족한 감독이었다. 토티님은 그렇게 평하셨고, 제가 안첼로티 말기에서 가장 많이 본 모습은 비니시우스와 은바페를 그냥 최전방 투톱으로 기용해놓고 뻥축구로 그냥 한 방 노려보는 그런 축구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축구가 나온다는 거는 뭐 중원에 제대로 된 플레이메이킹이 안 된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고 또 팀이 그렇게밖에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알론소는 좀 더 빌드업이 체계적이고 공수적으로 좀 밸런스가 맞고 그리고 이 레알 마드리드 오래 팬질하신 팬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은 어린 선수, 유소년 팀 출신 선수 이런 선수 나오는 거 정말 좋거든요. 이런 선수들을 뭐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이런 선수를 좀 많이 활용해서 뉴페이스도 좀 보고 그러면서 선수 한 명 좀 터져가지고 우리도 저 라이벌 팀 못지않게 좀 우리도 유소년 선수가 뛰어난 유소년 선수가 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또 알론소가 저 부임할 때 인상적이었던 점 하나가 레알 마드리드 B팀 카스티아 감독인 저 아르벨로아랑 같이 사진 찍은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 레알 마드리드 팬들 사이에서도 유소년 팀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야기 많이 들었죠. 뭐 다니엘 야네스라던가 헤스스 포르테아라던가 이런 선수가 좀 시즌 중에 좀 얼굴을 보고 또 물론 이 선수가 기회를 얻는다는 거는 지금 1군 선수들 중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겠지만은 이런 선수들도 좀 얼굴을 봐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좀 함께 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어서 얘기할 게 정말 중요한 핵심 부분이죠. 이번 시즌 유관이 가능할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덧붙여서 우리 패널들이 올 시즌 기대 성적도 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온태님은 이번 시즌 성적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스쿼드 퀄리티가 꽤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독의 자질도 확실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그 알론소가 오면서 이제 구단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규모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몇 년째 이제 뭐 국제대회 때문에 프리시즌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선수들이 많고 특히나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클럽 월드컵을 길게 가져가면서 지금 뭐 시즌 개막이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휴가 중이고 그러니까 프리시즌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점
그리고 초반에 벨링엄도 빠지고 그리고 발베르데도 엄청나게 갈렸잖아요. 그런 핵심 선수들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할 거라는 점 때문에 초반에 좀 고전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저는 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트로피 한 개 정도 확보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어느 트로피? 굳이 하나 골라야 돼요. 굳이 하나 고르자면 뭐 제 생각에 리그? 바르셀로나 넘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나요? 알론소가 일관성이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리그에 좀 강한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토너먼트는 사실 하는 거를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리그를 골랐습니다. 마이어님께서는 시즌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일단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제 선수들이 모든 포지션에 부상 없이 다 존재한다는 걸 감안하면은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결국 저는 상대한테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상대가 못해야 우승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우리도 초반에 좀 어느 정도 좀 흔들리더라도 감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시즌은 크게 기대는 안 하는 편이에요. 챔스는 8강만 가도 충분히 좋다고 보고 리그는 우승 경쟁 정도만 해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티님께서는 네, 저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대치라고만 한다면 그래도 이 정도로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고 영입을 했다고 하면은 그리고 기존 스쿼드에서 사실 출혈이 거의 없는데 지난 시즌에 스쿼드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상황에서 메이저 트로피 최소 리그 우승 정도는 가져가야지 이치에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모든 대회 다 우승하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제가 지난 시즌 가장 놀랐던 점은 이제 바르셀로나 페드리가 정말 꾸준하게 활약을 했다. 어느 순간 부상으로 나가 떨어져야 하는 선수인데 이 꾸준하게 활약을 해서 우리가 결국은 밀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 우리가 부상이 없다면 저 바르셀로나랑 좋은 승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바르셀로나 몇몇 선수들이 이렇게 그런 그 활동량을 가지고 그렇게 시즌을 나눈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발베르데급의 그런 강철 체력이 아니면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어떤 선수들이 부상을 덜 당하냐 이 싸움에 달렸고 물론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개막해도 약간 프리시즌 같은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워낙 휴식 기간이 늦고 짧았기에 그런 느낌이 있을 까 생각을 하고 마연이 말씀하신 것처럼 챔피언스 리그는 일단 16강은 돌파를 해야 된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16강 돌파를 해야 되고 뭐 8강이면 뭐 첫 시즌 치고는 뭐 그럭저럭이다 만족한다 이렇게 됐고 코파델레이는 바르셀로나를 안 만나면은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리가는 뭐 양팀 부상이 없다면은 2위, 챔스는 8강, 코파도 바르셀로나 안 만나면 우승, 만나면 준우승 이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레알매니아 회원분들과 함께 클럽 월드컵에 대한 리뷰와 이적 시장에 대한 짧은 평 그리고 차기 시즌 예상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이니까 소감 한마디씩 할까요? 온태님?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업이 있다 보니까 예전만큼 축구를 챙겨보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또 말주변이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런 컨텐츠 참여하는 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한 거니까 재밌었고요. 부디 회원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다 실시간으로 챙겨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레알 경기만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어차피 아마추어가 하는 얘기라서 그냥 한 명의 주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휼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번 여름에 특히 구단의 변화가 이래저래 많아서 다들 어려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는데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있구나 좀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다양하게 의견 토론의 장이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알매니아뿐 아니라 이 인터넷 축구팬 커뮤니티가 나이대가 많이 올랐어요. 좀 젊은 층이 유입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레알 마드리드가 좋은 성적 거둔다면은 영입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어느 부분은 뭐 추가할못이라 까고 어떤 부분은 잘 됐다고 칭찬하고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를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패널들 저뿐 아니라 우리 패널들도
뭐 원하는 선수가 다르고 뭐 누가 주전이야 하고 원하는 전술 이상적으로 뽑는 전술론 이런 게 전부 다 달라요. 그것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 방송이랄까 이런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댓글로 의견이나 아니면은 축구 게시판에 글로 써주셔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렇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엠더 살가도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